오늘은 이른 아침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네요.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으로 갈아탑니다. 휴일 아침이지만 지하철은 한산하네요. 덕분에 시원한 지하철에 앉아서 여유롭게 여행을 갑니다. 휴일이라 도로 곳곳이 정체인데요. 지하철 여행은 정체 걱정이 없어서 좋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의 종착역인 진접역입니다. 진접역은 2022년에 새로 개통한 신설역인데요. 진접역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1번) 출구 뒤쪽으로 나가셔서 큰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약 150m 정도 올라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주곡 2교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에서 21번 버스를 탈 겁니다. 휴일에는 배차 간격이 꽤 긴 편인데요. 영상 속 출발 시간에서 약 20분 정도 뒤에 버스가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21번 버스를 타시고 20분 정도 가시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가지 않아 주변이 온통 숲으로 변하는데요. 숲의 깊이가 대단합니다. 봉선사 입구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곳에 오는 버스는 총 3종류인데요. 2번과 2-A번 버스는 진접역 한정거장 전인 오남역에서 타실 수 있습니다. 정류소 이름 그대로 절 입구이지만 주변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셔도 좋겠죠? 절의 입구가 상당히 웅장한데요. 이곳은 봉선사입니다. 특이하게도 한글로 현판이 적혀 있네요. 봉선사는 천년 전 고려시대에 창건된 운학사였는데요. 세조의 왕비인 정의왕후가 세조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확장을 한 사찰입니다. 봉선사 입구에는 큰 연못이 있는데요. 이 연못은 연꽃으로 유명합니다. 큰 연못이 온통 연꽃으로 가득 차 있네요. 연꽃이 만개하는 7월 중순에는 연꽃 축제도 열리니 참고하시고요. 연못 주변에 카페도 있습니다. 봉선사 입구에는 무려 500살이 넘는 미루나무가 있습니다. 정의왕후가 세조를 기리며 심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봉선사에는 특이한 건물이 있는데요. 바로 큰 법당입니다. 보통은 배웅전이라고 부르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기둥에도 불경을 한글로 해석한 글이 적혀져 있네요. 보물 397호 동종도 이곳에 있는데요. 이 동종도 정의왕후의 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크기가 상당히 큰 동종이네요. 유명한 사찰답게 새로운 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절을 하는 신도들이 계시네요.
꼭 소원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봉선사에는 공양간이 있는데요. 매월 초하루 보름 법회에는 점심 공양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봉선사 입구 바로 옆으로 2019년도에 개통한 멋진 광릉 숲길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나 반려견은 입장이 안됩니다.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봉선사 입구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미리 이용하시고요. 이 숲길은 원래는 수목원 부지였던 곳을 개방해서 이렇게 데크길로 만든 곳인데요. 그 덕분에 편하게 걸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나무와 울창한 거목들이 길에 딱 붙어 있는데요. 이 길은 약 3km 정도의 길이로 다양한 코스와 다른 명소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크길의 초입은 도로변에 붙어 있는데요. 마치 제주도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테마별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코스는 돌담 정원이네요. 왼쪽으로 돌담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시면 왼쪽으로 샛길이 나오는데요. 매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광릉 오솔길입니다. 데크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 길은 복귀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릉숲길은 전 구간이 나무 데크길이라 누구나 갈 수 있고 곳곳에 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습지정원인데요. 각종 고사리와 양치류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테마공원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네요. 참고로 쉼터에서 취식이 금지된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래쪽으로 오솔길이 보이시나요? 복귀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지역이 있는데요. 백로나 두루미 같은 철새들도 많았습니다. 데크길 중간에 이렇게 숲속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다시 데크길로 돌아오기 때문에 길 잃을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부분 평지이기도 하고 깊은 숲속 오솔길에서 진한 흙냄새와 숲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철새 조망 쉼터인데요. 실제로 철새들이 많아서 관찰하며 쉬기에 좋았습니다. 이 오래된 나무는 갈참나무인데요. 바로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잘 치료해서 다시 살아난 오래된 나무라고 하네요. 데크길 중간에 출입구가 있는데요. 길 건너편이 바로 광릉입니다. 조선 7대 세조와 그의 왕비 정의왕후의 능이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세조라고 하면 저는 영화 속 호랑이 같던 수양대군이 떠오르네요. 참, 5월부터 6월 말까지 광릉 내부에 숲길이 개방되었는데요. 조금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제사를 담당하는 제례실입니다. 왕과 왕비의 왕릉답게 제례실 규모도 상당히 크네요. 제례실 바로 옆에는 하마비가 있는데요. 누구나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조선 왕릉에 남아있는 유일한 하마비입니다. 왕릉으로 가는 길은 가운데 큰 직진길이지만 매년 이맘때는 왼쪽으로 숲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광릉 숲길 코스는 두 가지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계단 코스를 포함한 복자기 숲길은 약 50분 정도 소요되고 경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의 짧은 코스는 약 1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광릉숲에는 2010년 태풍 곰파스 때 쓰러진 고목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다른 나무를 위한 흙이 되고 있네요. 광릉숲에는 지름이 1m를 훌쩍 넘는 거대한 거목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0분쯤) 올라가면 드디어 왕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살문을 지나가면 멀리 제를 올리는 사당이 보이고요. 사당 옆으론 왕릉을 지키던 병사들의 대기 장소도 있네요. 사당 안쪽에는 제를 지내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왕릉은 어디에 있든 명당인 것 같습니다. 사당 왼쪽에 있는 것이 세조의 능입니다. 오른쪽에 정의왕후의 능이고요. 두 개의 능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다시 데크길로 돌아가는데 길 좌우의 바위에 이끼가 파랗게 끼어 있어서 오래된 옛길을 걷는 기분이 드네요. 다시 데크길로 돌아와서 계속 걸어 올라갑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숲속 놀이터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시설이 좋은데요. 3km 데크길 끝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는 대략 40분 정도 걸립니다. 데크길의 끝은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연결이 됩니다. 수목원에 주차하시려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주말에는 예약 전쟁이 치열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입니다. 저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밟고 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해설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설사분들이 많아서 소그룹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티켓을 구매 후 게이트에서 티켓을 스캔하신 다음 들어가시면 됩니다. 큰 다리를 건너는데 마치 오랜 기간 출입이 금지되었던 금단의 숲에 들어가는 기분이 드네요. 수목원이 워낙 넓고 볼거리가 많지만 저는 수변 데크길을 좋아해서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강변 데크길로 갔습니다. 시원한 시냇물 옆으로 데크길이 이어지는데요.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사진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여름정원입니다. 이맘때 딱 좋은 코스인데요.
여름 정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멋진 곳이 많습니다. 이곳은 마치 커다란 텐트처럼 덩쿨이 우거진 곳인데요. 그늘이 정말 시원합니다. 물론 사진을 찍어도 멋지고요. 두 번째 추천드릴 코스는 전나무 숲입니다. 전국 3대 전나무 숲 중 하나인 곳입니다. 중간중간 샛길로 이어지는 곳도 많아서 충분히 쉬면서 둘러보려면 하루 종일 있어도 좋은 곳입니다. 전나무 숲으로 가는 길은 다른 코스와 이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여유를 가지고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숲 생태 관찰로로 한번 들어가시면 왜 이곳이 국립수목원인지 느끼실 겁니다. 정말 다양한 품종의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곳곳에 간식을 먹으며 쉴 수 있는 쉼터도 많은데요. 쉼터의 의자가 아주 멋지죠? 전나무 숲으로 가는 길에 큰 호수가 있는데요. 육림호라고 합니다. 연꽃으로 가득 찬 예쁜 호수입니다. 그런데 팔뚝만한 잉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육림호 호수 주변에 유일한 카페가 있는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메뉴는 다양합니다. 테라스에서는 호수도 보이고요. 전나무 숲이 가까워지면 작은 아기 전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전나무 숲 대부분이 이곳에서 아기 전나무를 옮겨 심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머니 전나무 숲이라고 한다네요. 지금 보시는 작은 전나무가 약 15년 정도 된 거라고 합니다. 왼쪽으로는 100살 정도 된 전나무가 수도 없이 빽빽하게 서 있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나무들은 1920년대에 오대산의 월정사 전나무 숲에서 작은 나무를 옮겨와 심은 거라고 합니다. 오대산 월정사, 변산반도 내소사 전나무 숲과 함께 국내 3대 전나무 숲입니다. 광릉 전나무 숲길은 짙은 숲그늘 속에서 온갖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품 숲길입니다. 이곳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올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다른 코스로 가봤는데요. 육림호 뒤편으로 쉼터가 있습니다. 절벽에 작은 옹달샘이 흐르네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식을 먹고 갔습니다. 수목원을 제대로 다 보려면 하루 종일 걸릴 정도로 큰 곳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몇 번 더 방문하셔서 여유롭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복귀할 때는 아까 지나쳤던 오솔길로 들어갔는데요. 이 코스는 훨씬 자연 친화적이고
등산도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오솔길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데크길로 나오는 코스인데요. 오르막길이 있어서 대략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예전에 수목원 내에 있던 곳이라 울창하고 깊은 숲속 오솔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내리막길입니다. 코스가 정말 좋네요. 약 20분쯤 걸려서 오솔길 출구로 나왔습니다. 이 출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봉선사 입구로 다시 나옵니다. 봉선사 입구에 식당이 많아서 식사를 하실 분들은 이곳에서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봉선사 입구에는 늘 버스가 대기 중인데요. 배차 간격은 15분에서 20분 정도라 아무 버스나 타도 됩니다. 지금은 2번 버스가 와 있네요. 2번 버스는 오남역으로 갑니다. 오늘 여행 코스는 지하철과 버스로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숲속 트레킹 코스였는데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 더 걸리지만 오남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더 많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